네, 안녕하세요. 미국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기밀 문서를 해제했습니다. 1월 달에 만들어진 보고서인데 이제 불과 한 5, 6개월 지나가지고 해제를 한 거예요. 보고서 이름은 National Information Evaluation, 그러니까 국가정보평가서입니다. 그냥 NIE라고 제가 앞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겉으로 아주 무슨 그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야, 이게 왜 국가기밀이었지 처음에? 이 정도면 국가기밀이 아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그 행간을 보면, 그리고 이제까지 미국이 그 북핵을 다뤄왔던 그 역사를 생각해 보면, 아, 이거는 미국의 관점이 바뀐 거구나. 그거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보고서 자체는 그러니까 자세하게 그런 걸 언급을 안 해요.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좀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 보고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평범한, 너무나 평범한 듯 보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보고서의 화두는 뭐냐면, 북한이 왜 핵을 도대체 개발한 거야? 라는 아주 그 근본적 화두를 제기합니다. 뭘 얻겠다고 개발한 거야? 이게 방어용이야? 이제 방어용이라 그러면 이제 나 핵 역량이 있어 라고 말하고, 이제부터 내가 이거 그냥 있을 테니까 나는 건드리지 마. 그럼 다 같이 죽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방어용이라 그러면 비교적 양순하게 국제적 게임을 한다. 방어용 아니다. 그럼 이거 공격용이냐? 공격용은 될 수 있는데, 공격용으로 쓰게 되면, 핵을 가지고 선빵을 때리겠다는 공격용으로 쓰게 되면 이거는 자살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다. 그럼 이거 무슨 용도냐? 그래서 강압용이라는 컨셉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coercing purpose, 강압을 위한 거다.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다. 전에 그 탈북자 어떤 그 여성 군인이 핵무기는 군사용 무기가 아니라 정치적 무기다라고 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이 미국 보고서도.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핵뻥 비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핵뻥 비즐은 뭐냐면, 핵은 뻥카예요. 그리고 나 핵 있으니까 내가 비핵무기 마음대로 쓸 수 있어. 천안함도 폭침, 연평도도 포격. 뭐 너가 까불어 핵으로 조질 텐데 비핵은 즐겨 사용한다. 그래서 핵뻥 비즐. 이 구조를 가지고 한국을 겁박하는 거다. 그 겁박용이다, 이게. 그 강압용이다. 우리는 사실 이거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너무나 평범한 소리를, 너무나 맹숭맹숭한 소리를 하는 거 아니냐. 왜 이 정도 얘기가 왜 애초에 기밀이었지? 이럴 때는 여기에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행간에 숨어 있는, 감춰져 있는 컨셉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행간에 숨기거나 어떤 아무 그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탁 튀지 않는 추상적인 언어 뒤에 숨겨져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소통하는 방식을 비의적 소통이라 그럽니다. esoteric communication. 선수만 해독하는 방식이죠. 눈 있는 자만 봐라 이거죠. 자, 먼저 이제 이 얘기를 전한 VOA의 그거를 짧게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 국가정보국장실은 22일 국가정보위원회 NIC가 올해 1월 작성한 2030년까지의 북한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 보고서를 비밀 해제하고 공개했습니다. NIC는 북한이 핵무기를 활용할 가능성을 강압적, 공격적, 방어적 세 가지 목적으로 분류했습니다. 우선 무력으로 핵무기를 활용하는 것을 공격적, 핵무기를 단순히 방어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어적 시나리오로 정의했습니다. 강압적인 활용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핵 위협을 가하되 정권에 위협이 될 보복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장 수위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드니 사일러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은 이날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북한은 강압적으로 핵무기를 활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IC assesses that through 2030, the coercive scenario, the coercive path, the coercive option is the most likely scenario.
potentially including non-nuclear lethal attacks aimed at advancing the North's goals of intimidating its neighbors, extracting concessions, and bolstering the regime's military credentials domestically. 네, 지금 이게 그 CSIS, 그러니까 그 전략 그 연구소죠.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와서 발표를 한 건데, 이 사람이 이제 국가 공무원입니다. 한국말을 한국인보다 잘할 정도의 사람이라 그러는 사람이에요. 이 시드니 사일러, 아까 국가정보위원회의 북한 담당관입니다. 시드니 사일러. 예, 그때 아까 이렇게 사회 보는 사람 내려가잖아요. 그 내려간 사람이 바로 빅터 차, 한때 그 주한 미 대사로 언급되던 사람이죠. 빅터 차. 그러니까 이제 거물들이 나와서 사회를 보고 발표를 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시드니 사일러가 그때 뭐라고 말을 했는지 한 40-50분 얘기하고 한 30-40분 질의응답을 했는데요. 그 40-50분 얘기 중에 제가 한 30-40초 뭐 1분짜리를 두 꼭지를 뽑아봤어요. 제일 먼저 이제 그 화두가 뭐냐면, 이 핵무기 개발이라는 게 이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닌데 30년 동안 왜 북한이 그 어마무시한 돈을 쳐들여서 핵 개발을 한 거지? 무슨 목적이지? 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s, incredible cost, incredible investment. Would Kim be looking on a return on investment? Why is he spending the amount of money that he's spending on missiles and nuclear weapons? Or, North Korea doing this over the course of 3 decades in the absence of an imminent existential threat. Now, that assertion runs counter to North Korea propaganda. And we know what the propaganda says, right? Look at Iraq, look at Hussein, look at Gaddafi. We don't want to meet that same fate. The U.S., at the drop of a hat, invades whoever it wants to. In reality, just the mere fact that they developed these weapons over the course of 3 decades is proof itself that even to North Korea, it was not an immediate, urgent, existential threat that was driving this program. So then you have to ask yourself the question again, what is the driver behind a program that has come at such great expense to the DPRK and its people? 예, 이 참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계속 물어봐야 된다. 쟤들이 저 핵을 갖고 핵무기를 선제 공격용으로 쓸 것도 아니고, 만약에 쟤들이 그냥 방어용이라 그러면 적당한 수준의 그런 핵역량이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증명을 하고 좀 얌전하게 굴면은 많이 손해 볼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나대면서 어마무시한 대가와 비용을 치르면서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면서 왜 핵무기 개발을 할까? 쟤들의 목적이 도대체 뭐야? 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봐야, 그래야 그 답이 떠오른다. 그렇게 그 화두에 집중을 하면 답은 저절로 떠오릅니다. 뭐 이런 아주 훌륭한 얘기를 해요. 예, 맞습니다. 이게 해독이 잘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근본적 화두를 물고 늘어지면 답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죠. 네. 이게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연설에 한 30-40분. 여기에 슬쩍 한국 내부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제가 삐끗이 웃게 됐어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 말 어투를. 네. Particularly as he continues to see force and intimidation as a key to inter-Korea relations. He sees value in driving a wedge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and I think it's been most disappointing to him. I think at the end of the Moon administration, his biggest frustration was that, the constant demands. I remember I was reading Udi Minjokiri daily, as well as the other United Front Department affiliated propaganda organs. The demands of South Korea were simple. Stop cooperating with the U.S., lay aside the nuclear issue, and engage with us, with no concern about sanctions. And guess what? The Moon administration refused to do that. His efforts to split the alliance have failed.
And that is no small part the result of a lot of efforts by both Seoul and Washington to maintain the alliance. And so this is what we need to look at going forward. This becomes more of a policy and a military planning and deterrence issue. But looking forward, the key for deterring some of these worst case scenarios will be convincing Kim Jong-un that the risk is not worth the gain.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이제 문재인은 뭐 간첩과 다름없는 존재다. 간첩일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극도로 아껴요. 그런데 이 행간을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북한이 야 말이야 너 그거 저기 그 한미동맹 깨고 말이야 종전선언하고 말이지 그 종전협정하고 말이야 종전협정을 하게 되면 유엔사가 날아가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개입할 명분이 없어져요. 그 저기 뭐야 너 종전협정하고 말이야 그 유엔 무슨 뭐 저기 뭐야 그 제재 같은 거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우리 막 도와주고 말이지 좀 그렇게 화끈하게 가자고 하고 압력을 마구 넣었었죠. 문재인이 그걸 못 관철하죠. 한국 그랬다가는 한국에서 혁명 나니까. 그러니까 문동무 그러면 되겠어 하고서 이제 밟은 거죠, 북한이. 이런 한국의 구체적인 사정은 얘기를 안 하죠. 얘기를 하게 되면 한국 정치와 한국 정치 문화를 비판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말을 아끼면서 얘기하는데 이 강연의 맨 마지막 부분에 딱 한국의 내부 정치 상황을 언급합니다. 이게 그 대목이에요. 40분 내내 한국의 내부 정치 상황을 언급한 게 한 번도 없어요. 그 미국의 그 어떤 그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보계통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한국은 그냥 한국인 것처럼 그렇게 감추어 놓고 얘기를 해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한국 사정 아는 사람은 저거 들으면서 야, 그 문재인이 간첩 같은 인간 그거 대통령 했을 때 진짜 한미동맹 유지하려고 전문가들 무지하게 고생했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저 사람은 그 말은 안 하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선수들끼리 통하는 비유적 소통이에요.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또 계속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특히 뭐 요새 계속 중국 다루니까 저는 기승전 중국이잖아요. 기본 노딱으로 출발하는데 뭐 2, 3주 있으면 풀어주긴 해요. 예, 2, 3주 있으면 풀어주긴 하는데 2, 3주 있다가 풀어줘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제가 뭐 세뇌 탈출 문제도 있지만은 제가 삐끗이 웃게 되는 게, 야, 이게 뭐 기밀을 새삼스럽게 해제해야 될 정도의 그런 문건이라면 백모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 그럼 천기누설이겠다. 여러분, 저는 이 문건에서 언급하지 않는 것들을 좀 다루죠. 우선 첫째, 북핵에 대해서, 북핵은 중핵이야. 북핵, 중핵 반점. 다시 말하자면, 야, 평양 것들 니들 뒤에 중국 있어. 우리 알아. 북핵의 실제 오너는 중국. 그리고 북한은 중국의 도발 하청업체. 우리는 딱 그렇게 규정을 하죠. 두 번째는 이제 백모 세뇌 탈출에서는 그래 오냐 잘 됐다. 니들 덕분에 중국 니들 덕분에 세계 최강의 복합 MD, 그것도 세계 유일하게 미국과 콜라보로 같이 연동하는 MD, 그거 만들게 우리. 그래서 자체 개발 오겹살 아닙니까? 오겹방어. 천공2, 천공3, LSAM1, LSAM2 장사정표 오격, LAMD라고 불리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다 지상 시스템이에요. 지상 시스템을 변형해서 함상 발사로 돌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동해서에 남해 있는 배에서 옆구리에서 쏴줘. 지상에서 5겹인데 옆구리에서 쏴주기 때문에 그게 한 2, 3겹이 더 붙어 올라가요. 그러면 7, 8겹이 돼. 그런데 거기에다 또 뭐가 들어오냐? 미국의 사드와 패트리어트가 들어와요. 그러면 한 10겹짜리 이거예요. 방어망이 이게. 세계 최강이야. 그래서 한미가 연동을 하는데, 그래 놓고서 미국과 콜라보인데, 이게 콜라보 MD인데, 이것도 세계 유일한 케이스죠. 그걸 위해서 세계 유일하게 미국의 우주군이 한국에 그 요원들이 파병돼 있잖아요. 그래 놓고서 뭐 지소미아 뭐 이런 거 해서 일본의 감시정찰 자산에 또 도움도 받죠. 그러면 한미일 3국 콜라보가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한국은 감시정찰 정보 쪽 ISR도 띄워놓고 요격 미사일도 하고 이걸 다 한국 걸로 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MD는 감시정찰 정보하고 요격 미사일하고 한국은 이 양쪽을 두 축을 다 가져가서 자기 걸로 하고 있는데 일본은 요격 미사일은 미국 걸 쓰고 자기들은 감시정찰 정보 쪽만 집중해요. 일본은 그러니까 반쪽짜리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콜라보하기가 미국 입장에서는 편하죠. 한국은 껄끄럽고. 근데 미국 결국은 한국의 콜라보를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아주 세계적으로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은 또 이 북핵 이거를 명분 삼아서 오냐 잘됐다. 니들 명분을 잡아서 중국에 대한 최근접 공멸 독침을 할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한 2,000km 때려버리면 충칭을 갑니다. 2,000km? 뭐 중거리 탄도미사일 치고 뭐 딱 좋네 거리. 현무5 뭐 탄도 한 2톤 채우면은 10톤짜리 한 2톤이나 3톤 채우면 2,000km 갈 것 같은데. 뭐 탄도 그 괴물 탄도미사일 앞에 뭐 8, 90톤 채운다는 거 2, 3톤 채우면 2,000km 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래. 뭐 니들 뭐 그게 뭐 팔성 3시든 팔성 4시든 팔성 4시라는 건 하이난 그다음에 광동 후지안 그다음에 저장 장슈 산동 허베이 랴오닝 해안에 있는 팔성 그다음에 4시라 그러면 충칭까지 가는 거죠. 이 중국의 직할시가 4개밖에 없습니다. 베이징, 티안진, 샹하이, 충칭 4개밖에 없어요. 그럼 저게 중국 다예요. 그 중에서 제일 먼 거는 한 2,000km 가는 거고, 하이난도 한 2,000km, 그리고 뭐 저기 니들 그 샹하이 아래까지, 거기 저장까지는 뭐 한 700km 밖에 안 되네. 그것도 군산에서. 그러면 제주 앞바다 가면 저게 확 줄어드는 거예요. 한 500km. 공해상으로 나가면 한 400km. 요새 무기에서 400km가 뭐 그냥 옆집이죠. 이제 우리는 그렇게 밀고 가는 거죠. 그 얘기를 백모는 그냥 대놓고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야, 미국의 NI 문서가 그거에 비하면 만약에 그게 국가기밀이라면 그 국가기밀로 했다가 해제됐잖아. 그러면 백모가 이때까지 해온 건 청기누설이냐. 뭐 그렇죠. 근데 이제 백모는 가벼운 유튜버고 거기는 미국은 무시무시한 전략적 관점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저게 이제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는데 저 겉으로 보이는 평범한 문서 속에 이야기하지 않고 담겨져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게 뭔지를 이제 조금씩 밝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그런 입장이죠. 잘 됐어. 그래, 니들이 그렇게 핵으로 도발하니까 우리는 미국이랑 딱 협조해가지고 남중국해, 인도, 동유럽에 K방산 네트워크 만들까? 우리 뭐 동맹이라고는 안 부를게. 근데 결국은 니들을 겨냥하는 무기가 되는 거야. 남중국해, 인도의 K방산 네트워크는 결국은 인도 아대륙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손발을 묶고 중국이 거기까지도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하게 되도록, 그러니까 군비 투자를 어마무시하게 중국에 하도록 해서 중국을 빈혈 상태로 몰아넣는 거죠. 동유럽의 K방산 네트워크는 저게요, 그냥 예를 들어서 중국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동유럽이. 안 그렇습니다. 중국의 지금 최대 맹방이 러시아가 돼가고 있는데 러시아가 손발이 묶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야, 너 러시아 말이야. 뭐 푸틴 북한에 뭐 러시아에 첨단 무기를 주면 뭐 한국이 편할 것 같냐 이런 양아치 같은 협박을 해? 야, 그럼 우리가 현무 미사일을 갖다가 동유럽에다가 1,000발을 깔면 네가 편할 것 같냐? 겁대가리 없는 소리죠. 개생 양아치 소리지. 야, 푸틴, 야, 푸시. 그럼 우리가 현무5 같은 거 말이야. 그건 우리는 사거리 제한해서 주지. 근데 기술 흘려줘. 그리고 부품 줘. 그러면 생산을 폴란드에서 해. 그럼 1,000km, 2,000km가, 거기서 2,000km 가면 너 무르만스크에다가 야말까지 작살나는 거야, 임마. 그럼 네가 편할 것 같아? 이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게 러시아를 순치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저께 좀 프리고진을 갖고 일부러 질러버렸는데 앞으로 그렇게 갑니다. 지금 뭐 프리고진이 이런 이슈다 저런 이슈다 뭐 푸틴이 어떻다 저떻다 말이 많아도 결국은 요번에 금이 크게 간 거예요. 그러면 프리고진 같은 인간들도 러시아의 지배계급이 야 푸틴 갖고 안 되는데 우리 전쟁 졌어. 야 그거 뭐 한국과 같은 데까지 튀어와서 거기서 뒤에서 막 155mm 포탄 같은 거 우회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 전쟁 끝나도 저거 답 없네. 그냥 우리 한순간에 밟아버릴 수 있는 재래식 육군 군사력이 한국의 도움으로 폴란드가 구축하고 저게 그냥 카피돼서 우크라 가고 야 우리 답 없어. 쟤들 폴란드랑 우크라 합쳐가지고 한 60만 대군이 한국 육군 무기를 무장하고 뒤에 나토의 그 공군력 딱 뒤에 뒷받침하면 우리 답 없어. 야 우리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저기 푸틴 수갑 채워서 저기 헤이그로 넘겨주고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유럽과 앞으로 잘 지내야 돼. 이러면 이제 순치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중국은 완전 고립되는 거예요. 자, 우리 백모에선 저런 얘기를 해왔잖아. 미국의 NIA의 국가 기밀이라고 해서 해제된 문건에서조차 저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못해요. 국가 문서니까. 백모 같은 야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된 그 전략 문건들인데 저런 게 전략적 함의를 가진 평가서인데 굉장히 평이한 말로 돼 있는 것 같아도 거기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해석을 해보면 아, 이래서 미국이 지금 중국에 저런 발언을 하는구나. 아, 이래서 미국이 저 길로 가고 있구나가 해석이 되고 앞으로 미국이 어디로 갈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NIE가 표현하지 않고 있는 게 뭐냐. 이거를 이제 끄집어내야죠. 일단 이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대여섯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일단 이제 북핵은 핵뻥비질이다. 북한의 핵은 지금 그러니까 북한의 전략은 핵은 뻥카로 쓰고 나 핵 있어서 임마 네 천안함 좀 깼어 어쩔래? 그래 내가 깼다니까 이러고 나온다 이거지. 비핵은 즐겨 쓰고 이 게임이 강압 게임이다. 처음에 코어싱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non-nuclear lethal weapon이라고 아까 얘기하거든요. 아까 그 사일러가 그러니까 비핵 무기, 치명적 비핵 무기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어지간하면 핵무기 사용은 안 한다. 뭐 사용하면 자기들 이제 멸종되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를 하잖아요. 이 강압 게임의 목표는 한미동맹 파괴이고 이건 정치적 목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잖아요. 강압 게임에 대한 대응은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발하면 대량 응징 파괴해버리겠다라는 의지와 능력을 강화하는 거다. 워싱턴 선언이 왜 나오는지를 아는 거죠. 이게 지금 미국의 대한 정책, 윤석열 정부의 대미 정책이 이거 아닙니까? 한미동맹 강화하고 도발하면 너 죽는 거야 임마. 그게 뭐 핵도발이든 비핵도발이든 넌 도발하면 죽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예요. 지금 아까 사일러가 그 말 한 거야. 그래서 저 전문가들의 비의적 표현, 말을 아껴서 하는 표현은 겉으로 보면 맹숭맹숭하지만 곱씹어서 생각해 봐야 돼요.